네, 9월 24일 시사정담 3인 3색입니다. 지난주에 대구 방문 이후에 이 친박계가 드디어 김무성 당대표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대선 주자 부분을 흔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청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권도 이제 문재인 당대표의 어떤 재신임 국면을 넘어섰는데, 마지막으로 혁신위에서 인적 쇄신 하약고에 불을 붙였습니다. 분열의 기로에 서느냐, 통합으로 다시 가느냐, 이 분기점에 선 것 같고요. 선거는 선거수 확정이 10월 2일 날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먼저 여당에서 당청 관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A에서 플랜 B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플랜 B가 아마 친박 비박계는 좀 다르죠? 예, 맞습니다. 친박계 플랜 B 같으면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플랜 A라면, 플랜 B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일정 청와대 공천 지원이라든가 물갈이 이런 것까지 다 전략 공천에 수용된 상황에서 플랜 B 대안을 말하는 것 같고요. 비박계는 이제 플랜 B라고 하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니더라도 전략 공천이 없이 뭐 100% 여론조사 내지는 이렇게 뭐 자체적인 어떤 국민 경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말하는 플랜 B는 다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보면 전략 공천이 뭐 한석도 없도록 하겠다, 김무성 대표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전략 공천이 우리 정치에서 그동안 좀 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략 공천이 결국은 이제 정치 신인을 영입을 한다든가, 또 어떤 지금 뭐 오픈 프라이머리가 국민의 공천권을 돌린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 기득권 세력, 지역의 어떤 기득권 세력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략 공천이 전혀 없다는 것이 꼭 어떤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건가, 이거는 좀 보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신인에 대한 선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봉쇄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제 정치 신인을 한 분 만났었는데, 이 새누리당 쪽인데, 새정치 쪽에서는 정치 신인에 대해서 가산점을 갖다가 이번에 혁신위에서 25%인가요? 20%라고. 20%인가 그걸 했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무성 당대표 부분에 보면은 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빠져있죠. 실제로 이제 협상에 들어가면은 내부 이제 귤 눌러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포함을 시키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가 문재인 당대표가 며칠 전에 한번 좀 고려하겠다라는 발언을 또 해가지고 막판에 협상의 여지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오늘 또 뭐 당대표 간에 뭐 미팅이 해동이 뭐 준비됐다, 또 연기됐다 말도 있고, 아직까지 물 건너갔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양당이 이제 절충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혁신위에서는 여성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당규 개정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는 전 지역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적용하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합의가 될 수가 없고, 다만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걸 과연 또 법제화가 가능하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번 시점에서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미 정치 시민들은 묶여 있고, 경주로 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시점에서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보면 좀
그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청와대 김무성 간의 막판 타협 가능성도 일각에서 이야기되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오픈 프라이머리는 카드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공천 개입을 좀 줄여보겠다는 김무성 대표 쪽의 카드 아니겠나요? 그래서 최대한 버티다가 이렇게 청와대 쪽의 공천권, 현직 대통령의 공천에 대한 개입이라는 걸 지금은 인정 안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제 기억에는 여당이 그 공천 개혁을 한창 이렇게 부르짖는 선거 때는 보면은 당 대표들이 불출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병렬 대표도 그렇고 강기석 대표도 그렇고 잘못하다가는 김무성 대표 18대 19대 이어서 20대도 혹시 그런 일이 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지금 결국은 이게 이제 막판 타협 가능성이라고 했던 거는 전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범보수에서 우려하는 거는 너무 이게 그 양쪽의 어떤 뭐랄까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영남의 범보수 연합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서로가 조금씩 물러나가지고 그건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충하고 조정하는 그런 걸 할 건데 과연 지금 우리 대통령 그동안 보여주신 좀 성향이나 또 어떤 김무성 대표로서도 밀리면 이번에 끝이다는 그런 그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이 당청 주도권은 청와대 전국 장악력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예. 청와대에서는 외치와 국내 정치 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 전국 장악력 연말까지 한껏 높일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프레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렇게 올 추석 무렵에 유엔 방문,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11월 초 무렵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이런 외치 현안들이 굵직굵직하게 존재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렇게 남북 관계에서도 이렇게 로켓 발사 현안에다가 이산가족 상봉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들을 타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3월에 이제 부패의 전쟁을 선언했다가 이제 검찰이 상당한 수사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진행을 했습니다. 스코라든가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이제 부패와 비리 관련해서 전국 기획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점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면에는 이제 일본이 지금 아베 내각이 안보 국제를 강행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상태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매끄럽게 성사가 될 것인가도 주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10월 10일 날 로켓 발사하고 핵실험까지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게 이제 또 국제사회는 제재를 하자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내 남북 관계가 8.25 합의 자체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다시 냉각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그게 또 꼬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양측면을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수비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호흡 조절을 하면서 로키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인데, 측근들은 간간히 지금 이제 이 항변을 하고 뭐 반발하기도 하는데 이 당대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다면서요. 예. 예. 기본적으로 현재 권력이라는 게 집권 중간인데 거기에 맞서가지고 간다는 것은 탈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직 중반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반기되는 것은 내가 뭐 도저히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로키로 갈 것이고, 다만 이렇게 지난해 말에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 때 KY를 이렇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준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반격 내지는 역습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꼭 아까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정 장악이 실패하면은 역습의 기회는 가지고 가지 않을까, 온다면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정 주도권과 친박 기관 간의 이 승부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전국 장악력, 어떤 면을 보면은 이 지지율에 달려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야권은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조국 혁신위원 등 마지막으로 지금 인적 쇄신의 하얗고에 불을 붙였죠. 이게 뭐 예, 지금 뭐 우리 논술 주관님께서 계속 주장하던 말을 갖다가 김상곤 위원장 이야기했어요. 네. 뭐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취약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라. 그건 뭐 저는 원칙적으로는 대단히 옳은 이야기다. 그리고 당의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희생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부산이 주전선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역시 아직까지는 수도권이 그거나 뭐 이런 이제 조금은 논쟁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본격화되고 논란들이 좀 있는 것은 새정치연합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다. 한편으로 이 내분을 좀 추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차기 총선의 어떤 그런 적을 먹고 전략을 먹고 좀 서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서로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혁신의 인적 쇄신 근거가 좀 상당히 주류 비주류 전방위로 좀 걸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선을 좀 너무 넓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뭐 전직 대표들은 다 이제 뭐 자기 희생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로서는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향후에 이것을 실천 과정을 넘겼거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평위를 통해서 이렇게 당의 결정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과정들이 아직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문재인 대표 쪽이 명분은 요번에 이제 김상곤 핵심위가 던졌으니까 그것을 지었는데 실제로 이걸 행할 리더십이 있느냐, 다들 이렇게 승복하고 다섯게 한 만드는 그 힘이 있느냐라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삐끗거리버리면 당의 당합이나 통합, 야권제 통합과는 어그러지는 양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과거는 이제 DJ라든가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행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의 리더십은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단한 시험대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당대표의 뭐 부산 영도에서 붙어라. 뭐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대표한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제 감상은 어쨌든 간에 당대표 이렇게 곤란에 처해 있는 리더십이 이렇게 어쨌든 양당 대표가 한 전장에서 맞붙는 거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한테 당대표였던 야당의 대표주자로서 그거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 등 이제 뭐 조경태 의원은 뭐 완직격하는 한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천정배 의원은 이제 바로 조경태 의원 부분은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영원하면서 뭐 같이 뭐 깃발을 들고 하자 뭐 이런 부분 또 바로 이야기했고 뭐 이런데 그랬다가 이제 부인했습니다. 누구 천정장은?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이제 천의원 쪽에서 일각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가 조경태 의원에 대한 이제 여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신당의 명분이 어그러지게 질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명입이 논의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다시 철회를 했는데요. 그만큼이나 지금 우리가 뭐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하고 또 화제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반면에 구체적인 인물로 가면 굉장히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 뭐 주류나 박지원 의원 등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핵심위에서 내놓은 이야기에 대해서
심정적인 반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큰 명분을 핵심에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당의 원로 내지는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이 자기 그 내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불만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점에서는 저는 문 대표나 몇몇 이제 그 현직 지도부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갖고 나머지를 잠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더 전폭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문 대표가 조금 그 명분을 쥐고 할 수 있는 자신이 당이 원한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거 아니냐 싶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들은 이 재신임 파동도 지금 넘어서고 그리고 어떤 그 인적 쇄신의 명분도 개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비준은 지난 과정에서 보면은 뭐 이 리더십도 없었고 뭐 조직력도 없었고 뭐 이게 다 드러났다 이래 보는데 과연 이 신당 움직임 부분으로서 출구 전략을 쓸지 아니면 이 속에서 그냥 통합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기결될지는 좀 추석 민심이라는 이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발빠르게 그 움직이고 있는 신당 추진 세력들은 추석 이후에 과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물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문재인 당대표는 뭐 창당돼야 창당되는 거지 말을 할 정도로 아주 그 회의적으로 봤는데 사실 이렇게 이 창당 선언을 할 때 너무 면면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평가도 나온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 민심 속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점에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그걸 하면서 이제 호남에서 지금 출마 준비를 강주에서 출마 준비를 하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강주 민심에 대해서 들었는데 문재인 대표나 지금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감 내지는 실망감을 넘어서서 분노 이런 것이 엄청나게 증폭되고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그 이후에 이렇게 신당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따라가는 그런 민심은 전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앞으로 뭐 호남이 대단히 정치 민도가 높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해초리와 어떤 그런 그 호통이 누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직까지 더 봐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강조를 한다면 이 호남 사람들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은 어쨌든 당내는 단결을 하고 범야는 연합하라 이런 말씀을 주문을 하신 걸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데서 평소에는 어떻든 간에 선거로 갈수록 그런 지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어떻게든 작용을 할 거다. 다시 말해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거로 작용을 할 거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재보선이 문제 제기였다면 거기에 대한 해법은 이 분당이나 신당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신당 세력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그 기대 밖에 어떤 새로운 모습에서 힘찬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일차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어떤 이 선거구가 지금 이제 10월 2일 날 이 확정이 됩니다. 원래 제출하는 거죠. 오늘 확정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연기가 돼서 10월 2일 날로 이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선거구 확정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구 몇 석이 확정된다는 그렇죠. 겁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 부분 13일까지 제출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완전히 안이 제출되는 거고 숫자를 이제 지금 확정을 전해야지 각 선거구를 이렇게 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로서 그 모든 절차가 완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다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걸까요? 국회 13일 이제 넘어오면 네. 국회에서 또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번 가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10월 2일 날 이렇게 선거구 수가 나오면은 비례대표 수와 그다음에 지역구 수 이거 자체까지는 건들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대체로 야당은 244, 여당은 249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핵정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인가요? 오늘 이제 정하려고 했는데 여당 의총이 30일로 정했습니다. 추석 연휴 다 다음 날이요. 그 의총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겠죠. 그것을 보고 이제 10월 2일 날 이제 여당 추천위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244에서 249도 정밀한 재분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은 2사 후에 가까운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추석 크다.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은 추석 연휴 과정에서 특히 농촌 쪽의 그렇죠. 그 민심들을 여론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농촌 어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그런 그 힘을 좀 비축을 하겠다. 연휴 동안 그런 것도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하여간에 이제 그 룰의 기본인 선거구 수가 확정되고 13일날 거기에 대해서 제출되는 등 여야와 어떤 룰 경쟁이 점점 정착되면서 내년 총선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외국과 관계해가지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추석 연휴 중에 문재인 대표와 지역이 같은 부산이니까 만나겠다고 해서 의제는 다 가지고 만나겠어요. 앞에 있는 오픈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아마 선거 여기까지 핵심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눌 걸로 예상됩니다. 예, 또 우리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통큰 정치 좀 이런 부분들 갖다가 지향하는 분이시라서 이 문재인 대표랑 거기서 좀 획기적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모르죠. 자, 그럼 추석 민심 우리 전부 다 그 민심이 또 얼만큼 우리 정치 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청 그리고 야당의 변화를 가져올지 그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